오늘 질문 뭘지 궁금하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당히 반가워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대표로 그런 댓글들을 좀 모아가지고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라는 이름으로 성에 대한 지식을 하나씩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관심이 있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는 뭐 좋죠. 첫 번째 주제는 자위. 너도 나도 다 하는 게 자위인데 아무도 그걸 먼저 뭔가 얘기하지는 못하잖아요. 심지어 비뇨기과 가서 자위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너무 어려울 거고요. 오시면 제가 질문해 드립니다. 질문을 대신 해주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자위거든요. 그런가요?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정보를 얘기하기도 하고 저희도 정보를 얻기도 하고. 자위의 빈도에 대한 질문들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1일 1자위 괜찮나요? 혹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너무 자주 해도 문제고 너무 덜 해도 문제일 것 같은데 횟수로 어느 게 정상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다 사람마다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게 첫 번째고, 그걸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가 사실 의미가 있죠. 학교 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거나 다른 생활을 하면서도 자위 생각을 하고 맞아요.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하루에 3번을 했어요. 진짜 일주일 내내. 그런데도 다음날도 일찍 일어나고 회사도 잘 간다 했을 때는 문제는 없는 거다. 탁 할 때 탁 하고 나머지 시간은 착착착 잘한다 그러면 뭐 괜찮다고 봐야죠. 다만 이게 그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20대 후반이 됐는데 발기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어릴 때 많이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 많이 하세요. 네네. 사람 몸이 자위를 좀 했다고 고장 나진 않아요.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또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서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는 맞지도 않고 정신 건강에 해가 되고 오히려 또 나쁜 방향으로 갈 확률이 있으니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반대로 평생 금욕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평생 금욕 생활을. 불쌍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죠? 농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성생활이라든가 성적인 거에 뭐 아무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성욕이라는 것 자체는 본능이거든요. 그렇죠. 본능을 억눌러가지고 금욕을 한다. 얻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정상적으로 성욕이 있는 사람인데 억지로 억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고통이 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뭔가 승화가 돼서 대단한 게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나아가서 사정을 해주는 게 건강에 좋으냐 안 하는 게 건강에 좋으냐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사정을 안 하고 있었을 때 우열이 되고 전립선에 분비물이 모여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쪽에 통증이라든가 무거운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 연구 결과에 사정을 많이 해주면 전립선암 발생 빈도가 낮다고 되어 있어요. 사정 횟수 의미가 있어요. 건강에도 좋지 않다. 자위 방법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사정 직전까지 즐기고 참는 게 버릇인데 괜찮을까요? 그 유래는 대부분이 소녀경, 어떤 거죠 그게? 중국의 예전 성에 대한 약간 어떤 인도의 카마스트라 같은 거군요. 그렇죠. 더비불사, 접하되 사하지 말라. 사정을 하게 되면 건강에 해롭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거는 없고요. 참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한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면 통증이 생기거나 드물게는 이제 만성 통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가끔 그렇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오르가즘도 느껴지고 현재 타임이 오는 것도 싫고 그러면 뭐 간혹 하는 거는 뭐 오케이. 자위 방법에 관련된 다른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마사지기로 자위해도 괜찮은가요?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충격을 줘가지고 그 음경 해면체나 이런 데 충격이 줘서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진 않더라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실제로 성생활을 할 때 그것과 너무 괴리가 있다 그러면 즐거움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도구를 사용해서 좀 안전하게 자위하는 방법을 조언을 주신다면, 자위를 하는 어떤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을 만한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오케이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가끔씩 음탕한 생각이 들어서 빨리 병원에 가야겠죠. 스스로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그냥 다짐을 해버리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나만 음란마귀가 씌었나, 나만 음탕한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80%의 사람은 자위를 하고 나머지 20%는 거짓말을 한다. 실제로 뭐 자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내 친구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규칙함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파트너가 자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되게 자존심 상할 수가 있죠. 내가 성적인 매력이 없는 건가?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자위하고 성관계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자위만의 또 매력 포인트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단계에 있어서도 자위는 오히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맞아요. 그런 요소이다라고. 더위를 통해서 자기가 좋은 것을 알게 됐을 때 실제 성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위는 안전한 섹스의 종결자다. 명언이네요. 원장님이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정말요? 안전한 섹스의 종결자라는 건 뭔가 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할 확률 0%, 성전파성 감염이 생길 확률 0%. 그래서 안전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자위 시간이 성관계 시간과 이제 연관이 있나요? 어렸을 때 자위를 많이 하면 나중에 관계 시 잘 못 느끼나요? 일주일에 3-4번씩 몽정을 해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몽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아들의 자위를 몇 살 때부터 용인해야 하나요?